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이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100.3으로 방송된 이 내용은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을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김영하 작가는 여행 산문집 여행의 이유에서 여행은 나에게 무엇이었나,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인가, 인간들은 왜 여행을 하는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구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글쓰기와 여행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해왔다고 말하는 작가 김영하. 그가 여행을 가장 많이, 가장 열심히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공동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유로운 여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여름 휴가를 떠나지 못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책으로 떠난 여행을 주제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회의를 통해 책을 엄선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뿐 아니라 연출진 모두가 같이 책을 읽으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잠시나마 여행 같은 설렘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완벽 정치설가 이태인입니다. 책으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오늘 목요일과 내일 금요일 이틀 동안 여행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김영하 작가의 여행 산문집 여행의 이유를 소개하려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엔 여름 휴가를 맞아 여행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여행을 못 가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울통 멤버들이 여행책 소개를 준비했죠. 이 여행에 어울리는 책과 작가부터 먼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김영하 작가는 소설 오직 두 사람, 검은 꽃, 살인자의 기억법 등의 저자로 대중들에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요.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은 영화로도 제작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작가로 이미 이름을 알린 김영하 작가는 TVN 여행 예능인 알쓸신잡에 출연하면서 진짜 유명인이 됐죠. 특히 김영하 작가는 여행을 좋아하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여행 산문집 여행의 이유와 올해 준비해온 대답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여행의 이유는 예스24에서 발표한 2019년 연간 최다 판매 도서이자 독자들이 뽑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만큼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행과 관련된 책은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를 청취자분들께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게 책에는 작가의 여행기뿐만 아니라 이제 여행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삶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여행에 대한 이제 작가만의 철학도 담겨 있는데요. 작가는 책의 제목처럼 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요. 책을 읽다 보니 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코로나19로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좀 아쉬워하잖아요. 무리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걸 네. 보면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주제로 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책 내용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책을 한 번밖에 안 읽은 저로서 이걸 설명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 책에 작가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에 다녀온 여행까지 네, 작가의 그 여행기가 담겨 있어요. 네, 그 중국에서 한 달간 체류할 계획을 세우고 중국으로 떠나려고 했으나 비자를 준비 못해서 추방당한 경험을 시작으로 그 여행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수 있었던 도움과 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인 알쓸신잡 유명했죠. 네네. 그거를 촬영하면서 경험한 특별한 여행기 등 총 9개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 책을 읽고 모였잖아요. 여기 계신 진행자분들이. 그렇죠. 각자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 하나 있으면 좀 하나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소개할게요. 네. 이제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이제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말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멀미의 기억. 네. 멀미의 기억. 멀미의 기억. 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좀 생각해 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이 구절을 좀 읽으니 여행과 인생은 다른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살다 보면 계획이 없었던 실패와 이제 좌절의 순간이 분명 오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창업을 해서 그런지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그랬어. 그래서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죠. 그렇죠. 맞아요, 진짜. 어쨌든 그래서 네. 그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깨달음을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네. 저도 하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준 만큼 받는 관계보다 누군가에게 준 것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이런 환대의 순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여행이다. 진짜 이 구절도 네. 이 구절 정말 마음에 드는 것 정말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온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에서 우리가 되게 뜻밖의 우리가 베풀게 되기도 하고 베풀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김영하 작가는 여행지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책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여행지에서 정말 터덜터덜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유럽이었나 어디서 걷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그 현지인이 차를 태워주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밤 늦은 시간에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차를 태워주고 나서 그 경험이 자기는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언젠가 자신이 한국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여행자가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자기가 이렇게 택시를 잡아줬다 이런 얘기가 책에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보면 이 환대의 이 순환을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좀 이 지구에서 좀 행복한 이런 서로의 선물을 주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구절을 좀 선택을 했고요. 네,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따뜻한 경험을 또 책에서 제가 또 한번 느꼈습니다. 네, 이어서 가시죠. 네. 저는 그 나중에 또 구절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네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구절은 이제 우리는 이 안전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한다. 네, 거기서 우리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들이 연결되고 통합되어서 우리의 정신을 한껏 고양된다. 네, 그렇게 고양된 정신으로 다시 어지러운 일상으로 복귀한다. 아니 일상을 여행할 힘을 얻게 된다. 네. 저는 이 구절 읽고 참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글을 쓰는 직업이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가는 다르다.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그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 진행자들께서 이 김영하 작가가 생각하는 여행 이유 중에 특별히 좀 와닿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변호사님부터 저가 네, 먼저 할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그 아까도 네.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네. 김여하 작가 여행의 이유에서 잠깐 좀 또 발췌를 하자면은 네. 그 내 경우는 이렇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떠난 낯선 도시에서 도착해 네.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하고 네. 호텔의 예약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음을 확인하고 방을 안내받아 깔끔하게 정리된 순백의 시트 위에 누워 안도하는 그런 경험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되게 공감을 해요. 오, 그렇군요. 예, 네. 그 호텔만큼 손님이 왕이다. 라는 경험에 만든 공간이 없어요. 손님이 왕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 물론 돈을 내는 거긴 한데 네네. 그 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프론트 직원이나 호텔 직원들 전부 일명씩 없는 저한테 네. 최대한 정중함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또 없어요. 아, 물론 대가는 있어요. 대가는 지불해야 되겠죠. 네. 또한 그 호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저는 딱 하나가 있는데 조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지. 맞아요. 아시죠? 네. 저는 그 여행 내내 머무는 공간이 아무리 좋아도 네. 조식에서 실망하면 그 호텔에 대한 인상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조식이 굉장히 중요하시군요. 예. 네. 그 호텔의 조식 역시 제가 돈을 지불한 거긴 하지만은 네. 왠지 모르는 보너스를 받는 느낌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현대인들이 호캉스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호캉스를 선호한 이유가 예, 거기에 저는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김영하 작가도 실제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호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집에는 상처가 많다.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집에는 이 가족들과 어우러져 살거나 혼자 사는 집에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 락스 냄새 풀풀 풍기는 이 호텔에서 우리가 그 상처들을 잊고 잠시나마 지낼 수 있는 게 그것 또한 여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다.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런 마법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는 구절이 정말 와닿았고요. 네. 이게 저는 좀 와닿은 이유가 제가 한번 이제 좀 큰 고민을 짊어지고 그냥 여행길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네. 정말 큰 고민인데 일단은 아무 계획 없이 떠나다 보니까 네. 뭐 일단 그곳에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타국이다 보니까 당장에 하루하루 지금 당장에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닥치는 대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제가 한 고민은 고민도 아니고 한낱 먼지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서 많이 감정이입이 되었고 네, 좀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럼 우리 조통령 우리 진행자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와닿으셨나요? 네, 저는 책을 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처음에 그 제작진 회의 때 이 책을 제가 추천을 했던 그 책이라서 네, 제가 오늘은 좀 그 기념으로 책을 좀 들고 왔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책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갑자기 들리네요. 가쁜 ASMR. 그죠? 네. 샀다고 이제 자랑하는 거지. 독서 좀 한다고 자랑하는 책인데, 네. 아무튼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저기 그 이태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정시해설가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행과 인생은 다를 게 없구나. 그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그 목표했던 바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네네네. 그 여행에서 그거 작가는 이제 추구의 플룻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구절을 좀 잠깐 읽어드리면 원래 찾으려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얻는 게 여행이다. 대체로 그것은 깨달음이다. 길가메시는 불사의 비법 대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통찰에 이른다.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귀환한다는 애초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 긴 여정을 통해 그가 진짜로 얻게 된 것은 신으로 표상되는 세계는 인간의 안위 따위에는 무심하다는 것. 제 아무리 영웅이라 하더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며 인간의 삶은 매우 연약한 기반 위에 위태롭게 존재한다는 것. 환각과 미망으로 얻은 쾌락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디세우스는 처음 길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고향인 이타키에 도착한다. 그 작가는 그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 길가메시 서사시와 그다음에 그리스 문명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네. 참고를 해서 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둘은 목표했던 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이고 쾌락과 가깝고 그런 목표였지만 실제로 뜻밖의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내가 돼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게 인생도 그렇지 않나라는 걸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표현은 이제 추구의 플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인생에서 저도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뜻밖의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고 그럴 때 제가 정말 또 뜻밖의 얻는 어떤 그런 성취물들이 있고 성취감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인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목표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위로를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좀 와닿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을 넘어가면 이제 여행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직 가보시지 않은 여행지들이 있잖아요. 맞죠. 진행자 두 분, 예, 맞죠. 저도 많습니다. 거기서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있다. 저 그러면 같은 어딘가요? 경우에는 이제 미발굴 피라미드 발굴 안 된 곳. 발굴이 이제 되지 않은 발굴해야 피라미드. 되는 곳. 네, 네. 이게 너무 요즘에 휴양 목적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더 익사이팅하게 직접 체험하고 음, 몇 시간 동안 기어 들어가고 탐험을 하고 음. 그리고 좀 기왕이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모험을 하고 싶다 네, 이 모험을 말씀이시군요. 하고 그래 네. 딸린 가족이 없을 때 하는 게 좋지. 그것도 말씀. 예, 이집트겠네요. 피라미드 네, 맞아요. 모양 그쪽이면.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제 꼽은 데가 약간 저는 네. 몰디브로 꼽았어요. 몰디브로 꼽으셨군요. 예, 예. 네. 그 제가 앞서 말한 호캉스하고 이유가 같아요. 그 20대 때는 좀 네.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뭐 호텔에 안 머무르고 최대한 밖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는데 그랬군요. 네. 그래서 돌아오면은 맨날 이제 여행 몸살이라고 하죠. 네. 여행 피로감에 되게 제가 막 호소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신혼여행 때 그 발리에 있는 풀빌라를 다녀왔는데 네. 이게 너무 기억이 강력하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앞에 전용 풀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게 단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일상과 또 단절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녀왔어도 이제 여행 피로감보다는 약간 리프레시가 된다는 느낌도 훨씬 강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다녀와서
그 뭐 결혼 후에 마카오, 방콕, 괌 등을 이제 다녀오긴 했는데 네. 그때 발리에서의 그 풀빌라 느낌은 이제 제가 비슷한 느낌은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네. 물론 이제 딸린 식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요. 어쨌든 그 멕시코 칸쿤 등 있지만은 네네. 수상 빌라 워터 방갈로로 유명한 네. 그 몰디브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갔다 오려면 한 10일 이상 걸리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제 직업 특성상 그 정도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그 그러시겠네요. 남의 네네. 일을 대변한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제 내 생활이나 이제 내가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에 좀 소홀해진다는 거에서는 좀 슬프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런 이유에서 몰디브를 꼽으셨군요. 가지 못하는 곳. 네. 사실 저도 몰디브를 꼽았거든요. 아. 예전에.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이유라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몰디브뿐만 아니고 사실 몰디브가 이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잖아요. 나만 너무 세속적인 것 같잖아. 나 착한 사람. 그래서 몰디브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잠길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몰디브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좀 앞으로는 사라질 수도 있는 섬들 그런 것들을 빨리 제가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가서 그래도 아직 몰디브가 사라지기 전에 보고 왔다. 약간 이런 것도 좀 있고 사실 그 크리스 조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환경운동가이자 사진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분의 작품 중에 그 몰디브가 이렇게 잠기고 있다라는 걸 표현한 몰디브 원주민이 이렇게 그 앉아 있고 몰디브가 점점 잠기고 있다라는 표현한 아주 멋진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또 떠오르기도 해서 네, 저는 몰디브가 빨리 잠기기 전에 보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네 그런 이유로 좀 몰디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요. 네, 제가 너무 착한 척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기 싫은 여행지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기 싫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여행지를 피하고 싶은 이유는 어디인지 우리 이태인 해설가께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네. 지금 오늘 이제 날짜 기점으로 이제 뭐 말해 뭐 합니까? 일본이죠. 지금 아. 코로나도 이제 1,500명이 넘어가고 일일 확진자 수가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아직 후쿠시마의 여파가 저는 네, 뭐 이거는 뭐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네. 저는 이제 당분간 몇 년 동안 아마 일본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저는 가기 싫은 여행지로 일본을 네. 꼽았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의 그 방사능 유출 그런 네, 관련 맞습니다. 사고 때문에 그렇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네, 저 그렇군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아, 저도 진짜요? 일본으로 꼽았어요. 네네. 그 옛날에 후쿠시마 전에는 제가 그 오키나와나 네, 홋카이도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사실 오키나와도 이제 오키나와에서 제가 호캉스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기억이 좋았는데 네, 그 일본 경제 보복 이유도 있긴 하지만은 일본을 다녀올 때마다 약간 느끼는 게 약간 배타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랬군요. 네, 물론 그 료칸이나 호텔 직원들은 되게 친절하긴 했는데 네, 음식점이나 산정 등 제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좀 배타적으로 본다는 느낌도 있어요. 네, 또한 그 이태인 해설가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방사능 문제, 네, 그다음에 그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태도를 봤을 때 여기는 과연 안전한 나라인가? 라는 게 의문이 될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아기가 있어서 더 그렇고요. 네, 그렇군요. 특히 아이가 있으시니까 우리 이동 변호사께서는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네. 여행하기 좋은 나라, 그렇죠. 반대로 안전하지 못한 나라는 여행하기 싫은 나라로 그렇죠. 꼽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완전 뭐 이런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백인이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그래서 사실 최근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네네네. 네, 그런 곳은 저도 좀 가기 싫다. 네, 저도 충분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운 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코로나19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이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뉴욕시에 퍼진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 수가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못 가게 돼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토록 여행을 갈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그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저희 일상이. 네네. 그래서 특히 한국 사회가 더 그렇잖아요. 네, 되게 직업에 있어갖고 반복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한국인 학자 강상중이 쓴 책
도쿄 그 산책자라고 있거든요. 네. 이걸 읽다 보면은 실마리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강산쪽은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를 두고 일상으로부터 완전한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매일 쓰던 이불하고 베개, 네. 아까도 말했던 거지만 늘 같은 향의 세제, 내가 네. 선택한 샴푸와 비누 등이 아니고 네. 타인의 공간에 던져지는 것, 내가. 그렇군요. 예, 네. 이게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네. 우리는 그 연출된 비일상성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이 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짧고 간단 명료하게 네. 물론 그것에서 뭐 재미있는 경험도 하고 추억도 쌓고 그러겠지만 네. 요즘에 좀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바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는 바람이 바로 허세. 인스타에 올릴 한 컷. 아. 그것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더해봅니다. 네. 네. 최근에 호텔을 갔는데 수영장에서 수영도 안 하고 계속 셀카만 찍고 맞아. 있더라고. 네. 뭐 요즘 인스타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뭐 맞아요. 예, 네. SNS를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웃자고 한 얘기고. 그런 네, 것도 그렇습니다. 또 여행의 이유가 될 수도 그렇죠. 있죠. 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으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여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여행과 관련된 책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행 같은 기분 좋은 설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동훈, 이태희,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강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